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년 전 뜻밖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텨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서럽고 또 서러워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시간이었죠. 생각보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는 남도 아닌 형님네였습니다. 남편이 위독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형님네로 찾아갔었는데 형님은 저희 남편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을 이용해 저를 종처럼 부리며 이용해 먹었으니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제 남편의 직업은 목수로 건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제법 실력 있는 목수라 여기저기 찾아주는 곳이 많았기에 부유하지는 않아도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아들 이렇게 세 식구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쉽게 곁을 떠날 줄은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이른 새벽 건설 현장으로 일을 하기 위해 나갔는데 몇 시간쯤 흘렀을까? 집으로 갑작스레 전화가 걸려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고층에서 일을 하다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에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긴급하게 남편의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한다는 소리가 일단 최선을 다하겠지만 남편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면서요. 아마도 남편이 남겨줄 저와 아들을 생각해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울면서 의사 선생님께 남편이 장애인이 돼도 좋으니 무조건 살려만 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고를 당하니 신경 써야 할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당장의 남편의 수술비와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일하던 회사에서 나중에 보상금을 준다고 했지만 그 돈이 언제 나올지 또 정말로 나오긴 하는 것인지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대로 형님네로 갔습니다. 아주버니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로 개인주택에서 살 만큼 부유했던 터라 위급한 저희 상황을 도와줄 형편이 충분히 되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로 부모님까지 일찍 돌아가셔서 따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르는 남보다는 형님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형님, 제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집을 내놓긴 했는데 당장 남편 병원비랑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글쎄, 우리가 잘 살아 보여도 요즘 남편 사업도 조금 힘들고 해서 도와주기가 좀 그러네. 형님,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이자도 쳐서 전부 갚을게요. 지금 손 벌릴 데가 형님네밖에 없어서 그래요. 시키시는 일이면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정말 곤란하게 왜 이러는 거야? 동서, 그러면 대신 조건이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지? 정 그러면 내가 월급이라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라도 일해보든지. 가정부요? 그래.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내가 빼먹지 않고 월급은 챙겨줄 테니까 정 급하면 그 일이라도 해보라고. 형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내놓았던 집이 팔리며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난 후 남편의 병원비랑 생활비 등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곳이 없어진 저와 아들은 형님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죠. 그 후 저는 남편의 병원을 오가며 형님네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믿고 있던 형님네에서 남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될 줄. 형님네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형님에게 온갖 괄시와 구박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병원비며 생활비로 제가 얼마나 쪼들리는 생활을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 저의 돈마저 착취하려 했습니다. 동서, 가서 내가 적어준 목록들로 장 좀 봐와서 빨리 요리 좀 해. 애 아빠가 갑자기 집에 중요한 손님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장볼 돈은요? 동서 얼마 전에 내가 월급 준 거 있지? 지금 내가 가진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내가 동서한테 준 월급으로 사와. 그러면 나중에 줄 테니까. 남편 손님들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화장도 해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은행에 못 갈 것 같아서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걸 사오러 가시면서 전부 제 돈으로 사라고요? 뭐야?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야? 그깟 거 사는데 얼마나 든다고 치사하게 구는 거야? 설마 나중에 내가 돈 안 줄까 봐 그러는 거야?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굴래? 아니에요, 형님. 일단 제 돈으로 사올 테니까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그날 장본 물건들을 사며 제가 쓴 돈은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자꾸 시간을 끌면서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기 일쑤였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저한테 돌려준 돈은 없다면서 백화점과 쇼핑을 하면서 저를 짐꾼으로 부려먹고 몸이 쑤신다면서 본인 안마를 시키는가 하면 손발에 매니큐어 바르는 일까지 시켰으니까요. 게다가 형님이 저에게 생색내며 줬던 월급은 나중에 알고 보니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갈 곳도 없는 데다 당장 저에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있는 남편과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이 정도도 못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꾸역꾸역 참으며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피눈물이 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형님네서 일한다는 이유로 형님네 아들인 시 조카마저 저희 아들을 종부리듯 하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저희 아들에게 제 숙제를 시키는가 하면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불러 제 엄마처럼 저희 아들 보고 어깨를 주무르라는 둥 방 청소를 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만 본인 숙제를 시키는 시조카를 보며 더는 안 되겠는지 아들이 반항을 하자 시조카가 저희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시조카를 혼내게 되었습니다. 너 빨리 동서한테 사과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한테 숙제나 시키고 때리기나 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에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철이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가 언제 공짜로 얹혀 살아? 작은 엄마가 분명히 여기서 일해주고 있는데 공짜는 무슨 공짜? 그런데 시조카를 혼내는 중 형님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시끄럽게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작은 엄마가 나 잘못도 없는데 막 혼내고 뭐라고 그래? 동서, 우리 민철이 말이 사실이야? 동서가 뭔데 우리 아들을 혼내는데? 나도 우리 아들 아까워서 단 한 번도 혼낸 적 없다고. 형님, 그게 아니고요. 민철이가 우리 동서한테 본진 숙제를 자꾸 시키지 뭐해요. 그래서 우리 동서가 한두 번씩 해주다가 다른 사람이 숙제를 대신 해주는 건 잘못된 거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민철이가 우리 동서 때려서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혼이 나야죠. 정말 웃기지도 않아. 동서가 뭔데 그런 걸 판단해? 예? 동서가 뭔데 우리 민철이를 혼낼지 말지 판단하냐고. 혼내도 부모인 내가 혼내고 칭찬을 해도 내가 해.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아들을 혼내? 형님, 이건 누가 봐도 민철이가 잘못한 일이고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죠. 그러다가 애 버려요. 누가 보아도 시조카가 잘못한 일이었지만 형님은 끝까지 잘못한 시조카 편을 들었습니다. 식모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아이를 버리는 짓인지 아닌지 그걸 왜 자꾸 동서가 판단하냐고. 우리 민철이는 동수랑 다르게 커서 우리 애 아빠 회사 물려받을 귀한 아이라고. 그런 애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동서 정말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동수 너야말로 형한테 대들어서 미안하다고 얼른 사과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한 건 민철인데 왜 저희 아들이 사과해요? 동서, 아직도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봐? 니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든지. 그렇게 되면 당장 오늘 내일 서방님 병원비도 못 내게 될 텐데 괜찮겠어? 또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잠은 어디서 자고? 당장 니들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남편을 떠올리면 참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진짜 구걸이라도 할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서러움은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리 남편과 아들 때문이라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형님이 자꾸 이런저런 사정을 계속 들어 월급을 주지 않아 밀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밀린 월급을 받고 아들과 함께 형님네 집을 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형님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려 하는데 저희 아들이 정말로 사과를 해버린 것입니다. 형,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큰엄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가 돈 벌어야 우리 아빠도 병원비 내고 그래야 아빠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꼴에 뭐가 잘났다고 저러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는 둘 다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동수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거 잘해. 알겠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 저는 그때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마친 늦은 밤 아들의 얼굴에 연고를 발라줬죠. 동수야, 많이 아프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우리 동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게나 만들고 엄마가 동수 볼라치 없다. 아니야, 엄마. 나는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서 아빠 병원비 낼 수 있는 거면 나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할 수 있어. 아빠가 빨리 깨어나서 우리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지, 엄마? 도수야,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철이 들었을까? 엄마가 못나서 우리 동수까지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어려서 엄마 지켜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나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저를 꼭 안으며 울더라고요. 어린 나이 그런 서름을 당했는데 괜찮을 리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남편은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저희 두 모자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있어줄 것 같던 다정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아예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계속 눈물만 나는 게 남편의 빈소 앞에 우두커니 앉아 남편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자 형님이 저와 저희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형님네 집으로 돌아가니 저와 저희 아들 짐이 집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나갔던 정신도 번쩍 돌아오더라고요.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방님도 죽고 그러면 우린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더 이상 동서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동서 아들 데리고 나가? 형님,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집을 나가게 되더라도 제가 살 집이라도 알아보고 일자리 구할 시간이라도 주셔야죠.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인데? 동서가 그럴 능력이라도 있어? 동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구하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만히 두면 보나마나 우리 집에 빌부터 살 게 뻔한데 내가 그럼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나가. 알겠어요. 나가 드릴게요. 그러면 그동안 일하면서 안 주신 밀린 월급이라도 주세요. 그 돈이라도 있어야 밖에 나가서 며칠 지내 여인숙이라도 구하죠. 내가 왜 그 돈을 줘? 이제 남남인데 너한테 돈 줄 이유가 없지. 뭐라고요? 제가 일해서 받아야 하는 돈을 왜 안 줘요? 솔직히 동서가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 공짜로 밥 먹여줘, 재워줘. 그러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이런 월급을 달라 말아야? 더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리기 전에 어서 나가라고. 그러면 아주버니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아주버니도 정말 저희 두모자 나가는 거 허락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 아주버니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내고 우리 동수 아주버니 동생 아들이에요. 뭘 모르나 본데. 민철이 아빠가 먼저 동서랑 동수 쫓아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동서랑 동수, 서방님도 죽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진짜 오갈 곳 없어진 거 맞으니까 우리 집에서 빌부터서 아예 눌러앉기 전에 내보내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사라져. 너희 궁상 맞은 두 모자 얼굴 이제 꼴 보기도 싫으니까. 형님의 말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믿고 있었는데 정말 남보다도 못한 것들이었죠. 아니, 저와 아들에겐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쓸 돈까지 뜯어내며 온갖 구박을 하며 못살게 굴더니 남편이 죽자 그 핑계로 그동안 일한 월급도 주지 않은 채 저와 저희 아들을 쫓아내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도 아니고 그동안 이용하고 못살게 굴더니 결국 쫓아내기까지?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감히 누구 보고 짐승이래? 니들이 짐승이 아니면 뭔데? 우리 남편 아파서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남편 병원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거 봤으면서 어떻게든 그런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 게다가 우리 아들까지 종부리듯 부려먹고 이제는 줘야 될 밀린 월급까지 안 주려고 해.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이 날강도보다도 더한 것들. 이게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그날 저는 형님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당한 만큼 후련하게 있는 힘껏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고요. 처음엔 형님도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악에 바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정말 경찰들이 오긴 했지만 동네에 얼굴 들기 쪽팔린지 형님은 저와 아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데리고 전당포로 가 남은 전 재산을 전부 팔았습니다. 남편이 결혼식 때 해준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며 한 달 정도 여인숙에 묵으며 생활할 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각오를 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들과 함께 꿋꿋이 살아가겠다고요. 세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악바리처럼 살아 우리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며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 매정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 남부럽지 않게 보란 듯이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만약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내가 당한 이 서름을 언젠가 형님네에게 갚아주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전 어느덧 60대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찍 철들어 누구보다 착했던 15살의 어린 아들이 이제는 장성에 35살의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형님네서 쫓겨나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일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라 처음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었고 또 밤에는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새끼 굶기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 보란 듯 아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것이 남편이 떠나면서 저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소명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이 저는 일하던 식당에서 주방으로 옮겨가며 음식하는 일을 배우게 되었고 나중에는 식당 주방장이 되어 제법 괜찮은 월급을 받게 되면서 저희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도 여인숙에서 지하 월사 생활을 하다 나중에는 햇빛이 잘 드는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며 대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회사에 다닌 지 7, 8년 정도 되었을까? 저는 아주 깜짝 놀란 일을 마주하게 되고 말았죠. 갑자기 아들이 회사를 관두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미 그때 아들은 저와 상의 하나 없이 회사를 뛰쳐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자기가 원하던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고 하니까 글쎄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떡볶이 사업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다면서요. 떡볶이를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처음에는 아들놈의 말에 그게 무슨 뜻인가 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어디 한번 아들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세상은 몰라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고생을 하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 경험을 해 세상 사는 방법이라도 배웠으면 하는 것이었죠. 저 또한 남편의 그늘에서 살림만 하다가 남편이 떠났을 때 뼈아픈 고생을 한 경험이 있으니 제 아들한테는 그런 경험을 절대 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 사업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떡볶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대로 일을 배우겠다며 장사가 잘 되는 여러 떡볶이 가게에 직원으로 들어가 한동안 일을 배우더니 몇 년 후에 정말 자기 말대로 회사를 차리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본인의 말대로 떡볶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이 시작한 것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이었는데 국물 떡볶이에 여러 토핑과 소스를 사용해 만든 다양한 떡볶이 메뉴를 선보이며 대박을 터뜨렸던 것이에요. 나중에는 회사 이름으로 된 5층짜리 빌딩까지 올리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더니 아들은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 사업에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자마자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자기를 키워줘서 고맙다며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저에게는 좋은 일들만 있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큰 집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요. 엄마는 그 힘든 걸 어떻게 참고 살았느냐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라고 해준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그 말에 그동안 살면서 고생했던 것들이 한순간 전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준 아들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들이 사업에 성공한 것을 떠나 이미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 고생을 알아준 아들의 마음이 참 고마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며 느낀 건데 오래전 큰형님에게 당했던 일을 아들은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잊고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긴 아직도 저도 잊지 못하는 그 일을 한창 감수성이 예민했을 15살에 당했으니 아들 녀석이라고 잊었을 리 없었던 것이겠죠. 사실 아들이 성공하고 나자 유치한 생각이지만 마음 같아서는 형님네를 찾아가 우리 아들이 이만큼 성공했다고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나중에는 그게 전부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이미 저희 두 모자가 보란 듯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복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설령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해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저희를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못할 테니까요. 억울한 마음에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상대하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순간 형님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다 커서 얼굴도 알아보긴 힘든 조카까지 데리고요. 아들과 저는 몇 년 전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해 연남동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이 저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년 만에 처음 본 두 사람의 몰골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동서,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네. 동수가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이렇게 비싼 집에서도 살고 동서 모습 보니까 사실인가 봐. 지금 누구 보고 동서라는 겁니까? 우리 동수 아빠 죽고 남남이라고 했던 게 바로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수가 사업에 성공하든 말든 형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 집에는 왜 찾아온 건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동서 섭섭하게 정말 이럴 거야? 이러면 나 정말 섭섭해. 형님이 섭섭하든 말든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 당장 놓으세요. 형님이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니까. 저는 잡고 있던 형님의 손을 힘껏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조카가 멋쩍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작은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나저나 동수는 잘 지내고 있나 몰라요. 그때 우리 정말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잘 지냈었는데. 같이 학교 숙제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그 주둥이를 우리 아들 이름을 들먹여? 너 지금 우리 아들 괴롭혔던 거 재밌게 놀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살이나 나이도 많은 것이 우리 아들한테 지 숙제나 시키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괴롭혔으면서 넌 사람 괴롭히는 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안다면 작은 엄마도 차마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게 될 거라고요. 사실은 아빠가 4년 전에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게 돼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투자했던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작은 엄마 찾아온 거예요. 왜 그 소식에 내가 가슴 아파하니? 그리고 나에게 왜 그 소식을 알리려 찾아온 것인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구나. 혹시 지금 설마 너희 회사 어려워졌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찾아온 건 아니겠지? 맞아요. 작은 엄마, 사실 저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찾아온 거예요. 작은 엄마, 말 나온 김에 저희 좀 도와주세요.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고요.
동수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었겠다. 그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급한 거 먹으면 바로 갚을게요. 아니면 그냥 제 회사에 투자해도 되고요. 저도 잘난 친척 동생 덕 좀 보자고요. 우리 찾아와서 솔직히 작은 엄마도 반갑고 좋잖아요. 그래, 동서, 우리 좀 살려주라. 민철이 아빠 죽은 후로 계속 힘든 일만 생기고 지금 집도 난리야. 이렇게 힘들고 나니까 동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동서 마음 알겠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동서 도와주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때 내가 동서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길바닥에 나 앉아서 동수랑 동서 전부 큰일 날 뻔했던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인생 살면서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후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형님네 찾아가 손 벌렸던 겁니다. 형님네 찾아가 손만 벌리지 않았어도 그 더러운 꼴 보면서 서러운 일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가서 우리 동수까지 고생시키고 그때 집에서 살림만 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한테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이 설마 저랑 동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냈던 기억밖에 없는데. 사이좋게 잘 지내? 남편 위독해서 도와달라고 찾아간 나한테 당신이 어떻게 했어? 온갖 구박 당하면서 종처럼 부려먹고 남편 병원비 내야 하는 거 뻔히 알았으면서 제대로 돈도 주지 않고 나중에는 밀린 월급도 안 주고 나랑 우리 아들 내쫓았지? 그래놓고 지금 뻔뻔하게 나랑 사이좋게 지냈다고 말하는 거야? 도움이 필요했던 나를 오히려 이용하면서 더더욱 힘들게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왜 우리가 남이 아니야? 남편이 세상 떠나자마자 이제 남이라면서 우릴 집 밖으로 내쫓았던 사람이 바로 당신인데. 동서, 그 일이 기분 나빴다면 내가 전부 사과할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제발 우리 좀 도와줘.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지금 잘 곳도 없어서 동서가 안 받아주면 오늘 단지 길바닥에서 자게 생겼어. 동서가 안 받아주는 탓에 우리가 길에서 자게 되면 동서도 기분 좋겠어? 당신들이 길바닥에 자게 되는 게 왜 내 탓인데. 그건 당신 아들이 못나서 회사 제대로 운영 못하고 말아먹은 탓이지.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꺼져.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는 그때는 예전에 당신이 한 것처럼 나도 경찰 부를 테니까. 그리고 올해 이미 우리는 남남이 됐는데 내가 당신한테 돈 줄 이유가 없지. 이것도 당신이 먼저 나한테 한 말이지만. 저는 형님과 시조카를 그날로 바로 내쫓았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들 회사까지 찾아가 저희 아들까지 못 살게 굴며 괴롭힐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형님과 시조카가 찾아왔던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일이 더 많아진 것인지 늦게 퇴근하는 아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고요? 정말 뻔뻔하다. 무슨 자격으로 찾아와서 우리한테 손을 벌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아직도 큰엄마랑 민철이 형이 엄마랑 나한테 어떻게 했던지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엄마, 무슨 일 있어도 두 사람 찾아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 문도 열어주지 말고 바로 경찰 불러. 알았지? 그런데 아들이 저에게 신신당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과 시조카의 빚쟁이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에게 말해놓았으니 자기들이 빌린 돈을 저를 찾아가 받으라고 했다면서요. 저도 복잡한 이야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카 회사는 이미 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원 경매로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빚쟁이들이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형님과 시조카는 그것도 모자라 자기 빚쟁이들을 저희 아들 회사까지 찾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의 빚을 저희 아들에게 받으면 된다면서도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죠. 경찰들이 오며 일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이젠 형님과 시조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건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인지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며 정신 차리도록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아들이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죠. 아들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서 어느 날 저를 회사로 부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간 아들의 회사엔 언제 부른 것인지 형님과 시조카가 와 있었죠. 동수, 네가 이렇게 우릴 직접 부른 것을 보니 이제 마음을 정했나 보구나. 네 엄마 말 듣고 우릴 도와주기로 한 거지? 동수야, 잘 생각했어. 너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줄 알았어. 너 예전에도 내 말이라면 껌뻑 죽었잖아. 동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하긴 너희 엄마랑 네가 나한테 진 신세가 얼마인데 이렇게라도 갚아야지. 동수, 너도 기억하지? 네가 그때는 어릴 때라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랑 너희 엄마 그때 내가 걷어서 돌봐주지 않았으면 알거지돼서 정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살았을지 모른다. 그때 우리가 같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니? 우리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지금 네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나 있었겠어? 지금이라도 이 큰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그 보답을 해주려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안 그러니 민철아? 엄마 말이 맞아.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동수야, 이왕 이럴 거 진작 도와주지 그랬어. 이미 회사가 법원 경미로 넘어갔단 말이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네가 돈 빌려주면 우리 아들이 다시 인수하면 되니까 우리 아들 빚 갚을 돈도 전부 빌려주는 거지? 물론 두 분이 원한다면 기꺼이 들어드려야죠. 대신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뭔데? 네가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뭐든 해야지. 제 조건은 간단해요. 큰엄마랑 민철이 형이 우리 두 사람한테 잘못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때 안 줬던 저희 엄마 밀린 월급 오늘까지 이자 쳐서 전부 갚으세요. 큰엄마 마음대로 정한 월급 말고 법적으로 정한 정확한 임금으로요. 그때 갚지 않은 월급에 이자라니? 그게 다 얼마야? 내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랬으면 이렇게 와서 손 벌리지도 않았다. 그러면 저도 안 되겠는데요. 예전에 빌린 돈도 안 갚은 큰엄마랑 민철이 형 말을 어떻게 믿고 제가 돈을 빌려드리나요? 동수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라. 그리고 네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건 아니지.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예정? 그리고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알아? 바로 당신들 집에서 살았을 때야. 니들이 나랑 우리 엄마 짐승보다 못한 대접하면서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거 내가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나보다 신세가 낚였더라. 그 거지 같은 집에서 나와 엄마랑 여인숙 가서 자는데 그제야 살 것 같더라. 그만큼 니들이 얼마나 엄마랑 나랑 괴롭히며 몹쓸 짓 했는지 알겠어? 내가 당신들 집 나와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당신네한테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 내가 그 생각으로 버텼어. 그 악바리 같은 마음으로 견디고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그런데 감히 뻔뻔하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우리 아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니들 우리 엄마 이용해 먹었지?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이야? 제 아들의 말에 그제야 형님과 시조카는 무릎을 꿇고 저희 앞에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마. 그래서 이렇게 벌 받는 거잖니. 네 엄마한테 용서 빌려고 하면 1000번이라도 아니 10,000번이라도 빌게.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도와줘. 이러면 정말 우리 끝장이라고. 어? 그래 동수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 집 들어가 청소하는 일이라도 하면 할 테니까. 나 정말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그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면 제대로 살던가. 잘 되던 너희 회사가 왜 그렇게 됐나 싶어 알아봤더니 네가 회사 돈 빼돌려서 네 엄마랑 주식해서 다 날렸더라. 그래놓고 지금 그 돈을 나보고 갚아달라고? 당신들이 스스로 망하게 일 벌어놓고 지금 누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야? 당신들 얼굴 보기도 역겨우니까 다시는 우리 찾아서 괴롭히지 말고 꺼져.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귀찮게 했다가는 내가 그때는 당신들 법으로 해결할 생각이니까. 아, 그리고 그 전에 새로운 사실 알려줄까? 당신들 더는 회사 찾으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돼. 전부 필요 없어졌으니까. 돈 빌리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아빠가 남기고 온 회사인데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찾아와야지. 모르셨어요? 오늘 그 회사 제가 낙찰받았거든요. 회사 사업이 하도 잘 돼서 지금 있는 공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게다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좀 더 규모 좀 늘려보려고 큰아버지가 하던 그 순대 공장 제가 인수했어요. 당신들 모르지? 내가 복수할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거. 내가 이날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어. 안 된다. 그게 어떤 공장인데. 우리 민철이 아빠가 피땀 흘려서 이걸 회사란 말이야. 그렇게 소중한 회사면 진작 잘해서 지켰어야지. 당신 아들이 회사 돈으로 허튼 짓 할 때 뭐 했어? 말리지는 못할 만정 신나서 같이 쓸 때는 주식에 손대서 망하게 했으면서 이제야 왜 아까운 신용인데? 그래놓고 감히 빚쟁이들을 우리 집이랑 내 회사로 보내?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찾아와서 우리 엄마랑 나한테 사과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사과는커녕 그때 당신들이 우리를 돌봐줘? 게다가 같이 행복하게 지냈어. 내가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것만큼 딱 그만큼만 힘들게 해줄 테니까 어디 당신들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봐. 당신들 나랑 우리 엄마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것만큼 갚아줄 테니까. 동서가 어떻게 자기 아들 좀 말려봐.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동서가 설득 좀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빌게. 그동안 일 내가 정말 전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아빠 회사 내가 지켜야 한단 말이야. 형님은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셨나요? 당장 죽을 것 같은 내 등에 빨대 꽂고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저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민철이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다가는 애 버린다고요. 그때 제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형님 아들이 버린 짓 스스로 책임지면서 사세요. 에휴,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러면 정말로 망한 거야? 아빠 회사 못 찾아?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정말 망했나 보다. 망했네, 망했어.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형님과 조카를 보며 아들이 마지막 말을 꺼냈으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잊은 게 있었네. 우리도 계속 당신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 당신들을 꼭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오늘 오라고 했어. 통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두 사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말을 마친 아들이 인터폰을 켰습니다. 김비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 들어오시라고 해주시겠어요? 네, 사장님.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한 형님과 시조카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죠. 아들 사무실로 들이닥친 사람은 바로 형님과 조카 말만 믿고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던 빚쟁이들이었던 겁니다. 이 망할 것들, 우리 피해 요리조리 도망 다니더니 오늘 잘 만났다. 그래, 이것들아, 어차피 니들한테 돈 받기는 틀렸고 오늘 어디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이 괘씸한 것들 뭐? 사업 자금으로 쓸 거니까 조금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줘서 몇 배로 갚아줘? 회사 자금으로 빌려가는 척 해놓고 감히 그 돈으로 주식을 해?
내 돈을 말아먹어? 이 사기꾼들아! 니들 나한테 오늘 잘 걸렸어.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빚쟁이들은 형님과 조카에게 한순간에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빚쟁이들에게 먼지나도록 맞았죠. 그 후 형님과 시조카는 빚쟁이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죗값을 받은 것이지요. 악행을 저지른 악인들의 말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인생길 험난하다면 험난하고 또 힘들다면 많이 힘들었을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자기 인생 잘 살고 있는 저희 아들을 보며 힘들었지만 제 인생도 제법 잘 살만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남편도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당신이 먼저 떠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실컷 잔소리하며 투정도 부려볼 심산입니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살라고 하면 두 번은 못 살 것 같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인생이면 나쁘지 않은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모두 건강 챙기면서 오늘도 축복받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